118페이지입니다. 235번 보겠습니다. 이 차 방정식이 소단 두 시근을 가질 때라고 끊었죠. 이 차 방정식의 소단 두 시근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끊을게. 그러면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두 시근 간다는 말은 뭐 써야 되냐면 판별식 써야 돼요. 그럼 판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번 조금 잡을게. 판별식.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쌤 이거 D1이 하겠습니다. A제곱 빼기 4A식은 마이너스 4B가 될 거야. 얘가 어떻게? 소단 두 시근이니까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얘의 근을 즉 뭐냐면 지문 이제 네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1번 이 조건을 가지고 요 식의 근을 판별하래. 그러면 요 놈의 판별식을 쓸 겁니다. 선생님 이걸 2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D2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판별식은 A 빼기 2C의 제곱 빼기 4AC니까 빼기 4에 A가 1이고 C가 B 빼기 AC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판단이라고요. 부호. 우리는 판별식이 양수면 소단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소단 두 허근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날 보고 1번 조건을 이용해서 요 2번 식의 부호를 판단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식을 일단 선생님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A제곱 빼기 4AC 더하기 4C 제곱 빼기 4B 빼기 4A 더하기 4AC로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없어져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뭐냐면 남아있는 식이 요 식이 A제곱 빼기 4B 더하기 4C 제곱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A제곱 빼기 4B 더하기 4C 제곱. 근데 위의 조건에서 A제곱 빼기 4B 있죠. 요거 보입니까? 얘가 양수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이게 0보다 크답니다. 이게. 그 다음 생각해봐봐. 4C 제곱이란 게 얘가 2C 전체 제곱이야. 얘들아, 우리는 실수의 제곱이면요. 뭐라고요? 0 이상이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자체가 제곱이라서 그래요. 제곱이라서. 그러면 얘가 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했어. 그럼 전체는요? 0보다 크겠죠. 이해가요? 이게 0보다 크다. 양수다. 근데 뒤에가 4C제곱인데 4C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이야. 지가 앞만 작아봤자 0이야. 그럼 0에다가 양수 더하면 양수겠죠. 그래서 전체 값은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됐니? 따라서 가면 그림 몇 개? 소단 두 실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머리 잘랐니? 머리 많이 잘랐는데? 236번은 잠깐 여기까지 괜찮니? 이해해? 식 자체를 이해해? 그냥 앞에 와. 앞에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해서 소단 두 식은 된 겁니다. 23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 요게 앞에 문제 있는 데 있잖아. 지금 보면 이제 2차 방식이 있는 거야. X라는 2차 방식이다.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Y 값의 개수가 한 개래. 이게 조건이 두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설명할 테니까 요거는 다시 풀어주고 나서 쌤이 일요일날 보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봐봐. X에 대한 2차 방식이지. 그래서 1번처럼 X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요. X로요.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얘가 중근을 가는데 얘들아 2차 방식이 중근을 가는데 뭐 써야 돼? 중근 가져요. 아까 얘기했잖아. 근의 어떤 상태를 물어. 그러면 무조건 판별식이야. 근이 소단 두 실근, 중근, 소단 두 허근 나오면 무조건 그건 판별식이에요. 그래서 요놈의 판별식을 써야 돼요. 이 판별식 쓴 게 2번식입니다. 판별식입니다. 근데 이게 뭐 돼야 돼? 판별식이 중근 가는데 0 돼야 된다고요. 이게 조건으로 들어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왜? 중근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조건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요. 이해갈까? 그러면 이 식 정리하게 되면 요렇게 식이 돼.
그래서 y가 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요게 3번 식으로 바뀝니다. 25y제곱 더하기 8 빼기 8ay 더하기 8는 0입니다. 요 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선생님 지금 이분으로 순서를 매겨준 겁니다. 1번 다음에 2번 오고 2번 다음에 3번으로 이제 간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근데 얘가 값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된다고요. 너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y에 관한 2차 방식을 읽어야 되는 거야. 맞잖아. 2차, 1차 상수니까. y에 관한 2차 방식인데 y에 관한 2차 방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돼. 뭐 써야 돼? y에 관한 2차 방식이야. 근이 한 개 나와야 돼. 그럼 뭐 써야 돼? 판별식이요. 그러면 요 놈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해. 얘는 주어진 식을 x로 정리했어. 정리하고 나서 조건이 중근을 간다 해가지고 이 x에 관한 식의 판별식을 쓴 겁니다. 그게 뭐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했더니 y에 관한 2차 방식으로 바뀌네. 이렇게. 그럼 이제 요 조건 끝났다. 이제 파란색 들어가는 거야. 이 y에 관한 2차 방식 근이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이해갑니까? 근이 한 개라고요. 그 말입니다. 근이 한 개라고요. 그래서 판별식 씁니다. 잠깐만, 중근이야. 판별식 값은 뭐 나와야 돼? 시연아, 중근이야. 판별식 값은 얼마 나와야 돼? 중근이면 0요, 0. 그래서 얘의 판별식이 0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됩니다. 푸는데도요, 8 빼기 8a 제곱 빼기 800인데 800을 마이너스 800 넘겼습니다. 그럼 제곱이 800이니까 8 빼기 8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00으로 고친 겁니다. 그럼 여기서 a를 구해내면 돼요. 하세요. 알겠습니까? 쌤 여기까지는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쌤 제가 요까지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된다. 아니면 제가 요까지는 되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쌤한테 좀 구체적으로 쌤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요.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쌤이 그 일요일날 쌤이 그 질문 받고 하겠습니다. 그 일요일날 진짜 안 오면 잡으러 간다. 이수미 일요일날 쌤한테 몇 시 오냐면 쌤한테 1시에 와야 됩니다. 1시입니다. 일요일 1시에 와가지고 1시부터 2시 반까지는 쌤이 공부시키고 2시 반부터 4시까지 쌤이 질문 받고 같이 문제 풀고 뭐 개념 설명도 더 해주고 그래가지고 마칠 겁니다. 나 바쁜 사람이다. 나 시간이 막 남아도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시간 있으면 쌤 생색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네 좀 해달라 이거야. 나도 삐진다. 그렇잖아. 나도 사람인데 나 진짜 안 오면 삐지고 이럴 거다 나. 진짜로 승질부고 이럴 거다. 그러니까 쌤한테 1년에 1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내가 못한 질문 아니면 개념이 이해 안 가는 거 이런 거 싹 다 질문하세요 쌤. 그럼 쌤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시연아 아까 질문 있었다. 몇 번이었어? 237번이요. 237번이요. 요거 말하는 거군요. 자, 이것도 쌤 설명을 해볼게요. 들어봐봐. 얘들아 들어봐봐. 주어진 식이 있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야. 뭐 써야 될까? 판별식 써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 값이 뭐 나와야 돼? 0. 그렇죠. 그 생각입니다. 아, 얘를 판별식을 쓰자 이 말이야. 그래서 쌤이 봐봐. 요것도 요 체크해. 이 체크하세요 이거. 이 체크해야 됩니다. x에 대한 2차식이죠. 그래서 x로 정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이예요. 고등부의 차이예요. x로 정리하세요. 정리하면 됩니다. 됐지? 그리고 너네 27일? 26일? 그때 발표하죠. 합격자. 저요? 제 학교요? 그때 다 발표하지 않나? 저는 평준하고 다른 지역이라서 그 지역 붙는 거는 1월 9일에 나오고. 아, 1월 9일에 나온대? 네, 특정 김에 붙었는지는 9일에 나오고. 1월 9일에 나오고 학교는 학교 배정은? 16일인가 그때. 아, 그럼 1월 중순 돼야 정확하게 아시겠다. 그치? 맞죠? 어차피 다른 기밀 하기로 한 거니까 있잖아. 쌤 그때 얘가 내신을 따야 되거든. 그러니까 쌤 문제 봤었는데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 풀잖아. 풀면요 그거 가면
네. 이 정도는 안 해도 문제도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신에 수업 때는 있잖아. 수업 때만 잘 들어줘. 나중에는 그러니까 쌤이 왜냐면 나중에 시험 대비하면 그 학교에 맞게끔 시험 대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말을 하면 아 쌤 저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까지는 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연아 봐봐. 그럼 이 식을 일단 x로 정리하는 거야. 왜? x에 관한 식이라서. 됐지? 그러면 이 x에 관한 식을 정리했다. 요 놈의 판매식 쓴 겁니다. 쌤 지금. 요 놈의 판매식입니다. 지금 요 x의 개수가 2b라서 짝수공식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완전식이니까 판매식 값이 뭐 돼야 돼? 0. 그러면 요렇게 생긴 식이 생겨요. 이렇게. 요 식이 생깁니다. 요 식. 요 식이 생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b제곱 빼기 ac 곱하기 a 더하기 c가 0이랍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a 빼기 c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2차 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a 빼기 c 즉 a랑 c랑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 정리하게 되면 요리 된다. 정리하면 쌤 이거 할게요. b제곱 빼기 a제곱 빼기 c제곱은 0이거든요. 그러면 b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입니다. 따라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a제곱 됩니다. 피타고라스죠. 이렇게 이 식이 정리되면 이렇게. 그럼 따라서 그냥 직각삼각형 하면 안 돼. 누가 직각삼각형이야? 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RPM 문제 쌤 한두 문제만 하고요. 개점 들어갈게요. RPM 잠깐 봅시다. RPM에서 몇 번? RPM 몇 번 푸면 되니? 427. 427요. 자 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습니다. 근과 계수관계 써야 돼요. 잠깐만 하자. 정민아 요 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표현돼? 1분. 네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k 더하기 1이 됩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a가 2차의 개수고요. b가 1차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때문에 얘가 플러스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k 더하기 1입니다.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그래서 k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질문이 뭐냐면 우리 곱셈공식 배웠다.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 제곱 표현하는 뜻이야. 곱셈공식 변형이야. 그 말이야.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표현해라고요. 자 그러면 잠깐 볼게. 우리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10 바꿀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k 플러스 1이죠.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알파 베타 k 빼기 1. 이게 얼마라고?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인 5라고요.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k에 관한 그냥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풀라는 뜻입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맞죠? 그 다음은요? 다른 거 있니? 신 425번이요. 25번. 425번이요. 일단 볼게. 봐봐. 이거는 뭐 써야 되냐면 식을 봐봐. 식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요 2차 방식에 두근의 알파하고 베타라고 있는데 식이 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 제곱 빼기 2알파 더하기 2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건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쓰는 것보다 이제 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요거 좀 적어줘. 요 빨간색요. 무슨 말이냐면요. 2차 방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를 했죠. 그럼 나는 쓸 수 있는 게 요 4개씩을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식입니다. 근이죠. 근이 알파니까 x자리에 알파를 넣은 겁니다. 그럼 이 식이 나와요. 근이라 했잖아. 방정식 근이란 말은 x 값이잖아. 그래서 x에다 알파를 집어넣은 거예요. 두 번째 식은요. 베타도 근이랍니다. 그래서 x에 베타를 집어넣은 거예요. 됐지? 세 번째는 뭐야? 두근의 합입니다. 네 번째는 두근의 곱이에요. 우리 이렇게 4개씩을 쓸 수 있는 게 이런 조건들입니다. 괜찮니? 자,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이제 저 4개에서 내가 지금 이거 계산해라 그랬거든? 그치? 이렇게 계산해라 그랬다. 자, 그러면 해볼게. 알파 제곱이 누구냐면 주어진 첫 번째 색에서 알파 제곱은요 빼기 4알파 빼기 8이에요. 넣는 겁니다. 여기에 베타 제곱은요 빼기 4베타 빼기 8이에요. 그래서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로 막 쓰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알파 제곱을 바꾸고 베타 제곱을 바꿔본 거예요. 이렇게요. 바꿔본 겁니다. 그러니까 쭉 정리하면요. 이 식이 교육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6베타, 마이너스 19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를 하면요. 알파 제곱 대신에 요거 집어넣고 베타 제곱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식의 정리 이렇게 딱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6을 묶어낸다?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뀌죠. 이거 알고 있죠? 얼마라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를 말해서 우리는 4개씩을 구할 수 있고 문제에 따라서 저 4개씩 중에서 뭘로 풀까? 그것만 고민하라고요. 네, 그렇게 봐주면 됩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네? 다음 주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일단 나머지 아마 쌤의 질문까지 남아있을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근데 그거는 일요일날, 쌤 일요일날, 이번 주 일요일날 쌤 질문 받을게요. 자, 개념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근각에서 한 게 켤레근 이제 이거 설명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문제 풀 차례죠. 맞니? 어디 풀 차례니? 9번? 네. 그래서 오늘 122페이지 요거 문제 풀 차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쌤 지금 옆에 썼다. 잠깐만. 이거 까먹지 마세요. 쌤 다시 적을게. 근각에서 관계가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식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입니다.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식에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라서 2가 된 거고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된 겁니다. 저 보이죠? 난 이제 요 두 개를 들고 온 거야. 이거 곱셈 공식이다. 요 두 개 이용해서 이거 구하라고요. 이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이요. 곱셈 변형입니다.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2의 제곱 4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4 더하기 2니까 6이 될 겁니다. 이제 이는 거고 얘들아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뭐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세제곱 빼기 3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풀면 되죠. 변형입니다. 쌤 이거 가지고 뭐 갖다 붙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면 주어진데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대입하면 되고요. 그러면 3번은 뭐냐? 전기하세요. 3번 전기하면 됩니다. 내가 3번을 전기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이거든? 그러면 가운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죠. 그래서 대입하면 되고 4번은요 얘들아 문자로 이루어진 분식이야. 뭐 해야 돼? 통분요. 통분입니다. 통분입니다. 그러면 4번 통분하게 되면 분모가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분자가 알파에다가는 베타 더하기 1을 곱하고 베타에다가는 알파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전기하면 돼요. 눈을 보세요. 분모도 전기하고 분자도 전기하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와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어떻게 이용하면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해. 부지런 떨어. 이거 해. 자, 밑에는 이제 똑같은 문제고. 그러니까 아까 쌤 우리 적은 거, 알펜 적은 것처럼 우리가 2차 방식에서 두근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면 조건 몇 개 나온다? 총 4개 나와요. 알파를 대입해야 됩니다. 베타를 대입해야 됩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총 4가지씩을 쓸 수 있어요. 그 4가지씩을 보고 너네가 문제에서 쓰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에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이미 끝난 거야 이거는. 왜 끝났냐면 얘들아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누구라고요? 1차항 계수예요. 두근의 곱이요 상수항이에요. 이렇게 풀면은 이 짓을 무슨 하면 너네 이렇게 하거든. 봐봐 2차항 계수가 1이야. 두근이 마이너스 4와 2가 나오려면 x 더하기 4 x 빼기 2는 0 이 식입니다. 요 식이에요. 그럼 요거 전개하거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요. 선생님 뭐 이거 쓰는데 얼마 아니 그래버리면 무슨 하면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수준 높은 문제 자체를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미 했어.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1차항 개수가 되고요. 두근의 곱차차가 상수항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마이너스 2지 다시 마이너스를 붙여. 그럼 플러스 2죠. 그게 1차항 개수예요. 두근이 곱입니다. 마이너스 8이죠. 그게 상수항입니다. 그럼 나는 A 값과 B 값을 찾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이 밑에 식이 완성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밑에 식을 완성시켜가지고 두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니? 순서? 괜찮니? 주어진 조건에서 A 값과 B 값을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빨간 형광펜 칠한 거 갖다가 이 식을 완성을 시켜요. 그러면 이 식에서 뭐 쓰라고? 근과 관계 쓰세요. 그러면 두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돼? 야, 풀까? 괜찮아요? 아니 A가 얼마야? 2요. 이 말 A가 2입니다. 지금 A가 2고요. B가 얼마야?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식이 완성되잖아 이렇게. 맞잖아. 식이 완성되잖아. 그러면 이 완성된 식에서 두근의 합 구하라고요.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맞지? 자, 다음 가리름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의 두근의 알파 베타를 했고, 다음 또 다른 2차 방식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잠깐만 헷갈려하지 마. 첫 번째 식의 두근은 알파하고 베타야. 두 번째 식의 두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 근, 알파 곱하기 베타가 한 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그때 A 값과 B 값 구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죠. 됐지? 됐지? 그러면 봐봐. 두 번째 식봅니다. 두 번째 식에서 두근이 두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야. 그럼 이거를 방금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라고? A라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고요. 이해가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라고 그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B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두 번째 식의 두 근은 한 근은 A고 한 근은 B다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요. 됐나? 자, 그럼 나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할 거냐면 그 근거에서 관계 쓸 겁니다. 자, 요거요. 이 식이 얘기하면 이 식에 요 식의 두 근이 A하고 B다. 쌤아 이해가니? 요 식의 두 근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한 근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또 다른 근이야.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라고 그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 식의 두 근은 A하고 B예요. 그러면 근거에서 관계 두 근의 합이야. 두 근의 합 A 더하기 B죠. 이 말입니다. 두 근의 합입니다. 잠깐 요거 써볼게요. 자, 이거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의 두 근이 이제 뭐가 된다고? A하고 B야. 이게 두 근의 합의 표현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에서 얘가 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B가 나와요. 그래서 B가 얼마? 1이 됩니다. 다음 두 근의 곱입니다. A 곱하기 B죠. 이게 근과 계수관계에서 2입니다. 근데 B가 1이거든? 그래서 A가 2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괜찮니? 이해한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볼게.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건을 볼게요. 두 근의 B가 2대 3이래. 두 근의 B가 2대 3이래. 2대 3이래.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쌤 그때 그랬어. 자, 봐. 쉬운 풀이로 가자.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야. 그치?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3알파가 2베타라는 식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베타가 뭐야? 2분의 3알파야. 이렇게. 이게 알파 베타 관계식을 끄는 겁니다. 요 조건에서. 됐지? 자, 그럼 볼게. 이제 시스케이가 구할 거야. 두 근의 합이 얼마니? 그러면 봐봐. 이제부터 가면 두 근이 뭐가 되냐면 왜 되는 거야? 한 근이 지금 알파고 나머지 한 근은 내가 베타를 잡았는데 요 조건에 의해서 한 근이 알파고 베타를 2분의 3 알파로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 조건에 의해서 베타가 2분의 3 알파를 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때문에 베타가 2분의 3 알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친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 2차 방식의 두 근은 알파와 2분의 4 알파야. 뭐 쓸 거야? 근각의 정확히 쓸 겁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2분의 3 알파 이게 얼마? K 빼기 1이에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2분의 3 알파 이게 K입니다. 이렇게요. 요 두 식 연립하면 돼요.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지금 2분의 5 알파죠. 2분의 5 알파가 K-1이고요. 다음 밑에 식은 2분의 3 알파 제곱 2분의 3 알파 제곱이 K입니다. 됐죠? 자, 연립할 거니까 아래에 있는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대입할게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네. 2분의 5 알파는 K가 2분의 3 알파 제곱 빼기 1 이렇게요.
아래에 있는 K가 2분의 3알파 제곱을 위에 있는 K에 대입한 겁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 식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풀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서 가항에 내가 뭘 곱할 거야?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5알파는 3알파 제곱 빼기 2가 되겠죠. 정리하면 3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빼기 2는 0이 됩니다.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죠. 자, 그럼 인수분해 하면 3, 1, 여기 2, 1, 여기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3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알파는 2가 나옵니다. 질문이요. 실수 K에 모두 구라 했거든. 그러면 베타 구할게.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베타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 여기다. 지금 베타가 2분의 3알파잖아?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알파가 2야. 그럼 베타는 3이겠죠. 이렇게 두 쌍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럼 K가 뭐야? 알파 모가면 끝나네요. 맞죠? 베타 구할 필요 없습니다. 알파 모가면 끝납니다. 2분의 3 알파 제곱이 K입니다.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제곱이니까 9분의 1이네. 그러면 얼마? 6분의 1. 다음 2 집어넣으면 6. 그래서 6하고 6분의 1 두 개 나오겠네요. 푸는 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냥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잡으세요. 알파와 베타의 비가 2대 3이라 해서 베타가 2분의 3알파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두근은 알파와 2분의 3알파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로 근각의 성에 써요. 그 두식 연립을 해요. 그래서 풀면 알파 값이 두 개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2. K를 구했거든? K가 누구냐면 2분의 3알파의 제곱이니까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고 알파 자리에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K가 두 개 나옵니다. 그래서 K를 구해내는 겁니다. 그냥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가 100번 설명한 보다 너네가 한번 풀어봐야 돼. 그냥 한번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자, 가로 2번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주어진 2차 방식에 두 군의 차가 이래있어. 두 군의 차. 그러면 생각해봐. 한 근이 알파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요. 알파 더하기 2 하면 되지 뭐. 알파 빼기 2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난 그냥 그래서 두 근의 차가 이래서 나는 한 근의 알파 또 다른 근의 알파 플러스 2로 잡았습니다. 알파 빼기 2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 근의 차가 2다. 그 표현이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알파와 알파 더하기 2 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 두 근의 합이야. 두 번째 식이 두 근의 곱이다. 얘들아.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얘가 2알파 더하기 2가 9분의 2k 요식 하나. 요거 정리하게 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가 9분의 k 빼기 5 연립하면 됩니다. 뭐 알파에 집어넣든 k에 집어넣든 그냥 연립하면 됩니다. 이걸 k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네. 네, 알겠죠? 연립하면 됩니다. 요거요. 연립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k 값을 다 구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위에 거 조건만 잡아주세요. B의 조건은 어떻게 쓸 거냐, 차의 조건은 어떻게 쓸 거냐, 그것만 봐주세요. 나머지는 싹 다 식의 풀입니다. 도시 연립하면 된다. 연립하면 된다. 연립하면 아마 알파가 두 개 나올 겁니다. 알파가 두 개 나오면 K도 아마 두 개 나올 겁니다. 자, 볼게. 잠깐 좀 치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 12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때 그럼 우리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플러스 2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요 두 개 값은 알고 있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자, 시연아 봐봐. 2차 함계수가 2야. 그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율하겠대. 그러면 우리 식을 이렇게 씁니다. 잘 봐. 기억해야 돼. 2차 함계수가 1일 때, 2차 1일 때 두 근의 합에다가 두 근 합입니다. 두 근의 합. 두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이게 일차항 계수예요. 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근의 곱요. 이게 상수항입니다. 근데 이차항 계수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20 풀겠습니다. 그러면 난 지금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얘는요 통분입니다. 통분이다.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 얘는 그냥 알파 베타 분의 1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 따라서 2x 제곱 됐지? 자,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은 2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네요. 그래서 플러스 x가 됩니다. 알파 베타가 지금 2죠. 그러면 더하기 2분의 앞에 2가 있구나. 미안. 앞에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은 0. 그래서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냥 계산한 겁니다. 나는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2차 개수가 2차 방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계산한 겁니다. 요게 이렇게 바뀐다? 집어넣고 계산하고 알파 베타 분의 1 계산하는데 앞에 개수가 2가 있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 정도? 자, 다음 요거 볼게. 잠깐만 이것도 봐줘. 한 근이 알파 제곱 빼기 1이고 나머지 근이 베타 제곱 빼기 1인데 요 놈을 두 근으로 하고 x 제곱 개수가 1인 2차 방식입니다. 하겠습니다. 2차 x 제곱 개수가 1이다. 간다. 자, x 제곱 어떻게 하라고?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다시 할게.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 이게 1차항 계수야. 두 근의 곱 자체가 상수항이야.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문자식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미리 전개하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전개하지 마. 전개하는 식으로 가지 마.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1차항 계수. 두 근의 곱 자체가 상수항이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식이 이렇게 편하게 나옵니다. 요겁니다. 자, 그럼 봐봐. 그럼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플러스 2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요. 이거 솔직히 코세무식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뜻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구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요. 잠깐만. 혹시 싶어서 쓰면 얘기하는 거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요 내용이 지금 쌤 지금 요거 설명하는 거야. 요거 설명하는 거야. 봐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플러스 2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필요하거든. 그럼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빼면 되죠. 대입한 겁니다.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요. 이거 무슨 말이면 지금 요식 정리한 거야.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 제곱이죠.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놨죠. 그래서 계산하면 값이 다 나옵니다. 해야 됩니다. 우선 변형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앞에 진도 보강한 거 있죠. 있어. 중간에 빼놓은 거. 저번 시간에 왜 저번 했다가 다 못했던 거 있었잖아. 중간에 아직 비어있거든? 시연이하고 지금 정민이 그거 다 못했어. 비어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그 비어있는 걸 할 건데, 그거를, 쌤이 이거를 수요일날 얘기했었는데, 수요일 얘기했어요. 깜빡했어요. 토요일날, 내일입니다. 토요일날 3시요. 되니? 네, 안 돼요. 일요일에 한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 다음 주는 돼요. 여행 가요. 우리 언제 할까요? 다음 주.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네요. 네. 그럼 이번 주 못하겠다, 맞지? 이번 주 해봤자. 왜냐면 이건 너네가 참여를 해야 돼. 참여해야지 듣는 게 낫지. 영상 볼 필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쌤이 일단 조정할게요. 쌤 내가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1점 그러잖아. 알겠습니다. 일단 쌤 1점을 조정할게요. 1점 쌤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그래서 이거 극악의 수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거의 전부입니다. 얘들 이건 너네 이건 내가 해줄 게 아니고 너네가 부준 떨어서 풀어야 이 정도는 풀어야 돼. 부준 떨어가지고 꼬시꼬시 쓰고 막 해가지고 해야 된다. 네. 몇 시입니까? 30분이요? 너 30분 출발해야 되니? 그 늦지 말라고. 늦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늦지 마라 진짜. 자 그러면 개념 원리는 어디까지 있냐면은 125페이지까지 얘들아. 개념 원리 125페이지까지 RPM이요. RPM은 어디까지 있냐면 63페이지까지입니다. 맞죠? 63페이지까지입니다. 63페이지까지. 까지가 숙제입니다. 꼭 하고요. 얘들아, 일요일날 쌤한테 1시까지 와줘야 됩니다. 일요일 1시입니다. 1시까지 와줘야 됩니다.